안녕하세요. 베타뉴스 이직입니다. 나는 호구다. 저자와의 대화 2회 시작하겠습니다. 자전거에 푹 빠져있거든요. 정말 자전거, 검색어가 거의 자전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가 정말 사고 싶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거의 지금 이제 막 올라갔어요. 자전거 동호회 지금 답변도 달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즐거워서 나올 수만 있는 컨텐츠들이 베타뉴스에 하나 둘 이 집에 하나 둘 땅 차면 끝나죠. 네. 여기는 황 기자님이 먼저 흥분해요. 기독교 관련된 신문인데 인터넷 옆에는 뭐 당신을 병강세로 만들어줘요 이런. 저희가 지난번부터 그 저자와의 대화라는 코너를 새로 마련했잖아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 첫 코너로 윤상진님을 모시고 그 플랫폼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었는데 되게 어려운 책이었어요. 네. 어려웠어요? 어쨌든 플랫폼은 지금도 어렵습니다. 네, 저도 저자와의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저자분을 직접 모시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게 상당히 저한테도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이더라고요. 기존에는 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던 그런 부분도 저자한테 직접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그러면서 책을 같이 읽고 이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많이 이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네, 저자 직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자가 직접 강의하면 원래 그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책 쓴 사람이 제일 잘.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는 한 2주 정도를 뭔가 있으면 다 그걸 플랫폼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네. 저것도 플랫폼인데. 그렇죠. 우리도 플랫폼이 있는데. 우리도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가 하여튼 이게. 여파가 좀 심해. 여파가 좀 길게 가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두 번째로 해가지고 저자와의 대화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가 이제 검색인데 일단은 우리 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자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할 때는 독자 1. 안녕하세요. 베타뉴스 이직입니다. 독자 2. 오늘 짧으시네요. 너무 짧았는데. 네, 독자 2. 베타뉴스에서 이치비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 황량아입니다. 예, 이치비 매거진 이제 30만 독자를 넘었는데요. 저희 책을 보시는 분은 거의 한 100만 명 있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3. 네, IT 곰돌이 김영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튼실한 질문 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모 서치엔스의 탄생이라는 책을 저희가 선정을 해봤어요. 네. 이 책을 쓰신 클렉스의 최용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클렉스의 최용석입니다. 호모 서치엔스. 네, 굉장히 호모 뭔가 서치엔스.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사람을 또 서치엔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예. 일단은 최용석 대표님에 대해서 궁금한 걸 조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난번에 너무 책 얘기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대표님 얘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 될 것 같아요. 최용석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클렉스라는 회사, 인터넷 마케팅이랄까? 인터넷 광고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인터넷 광고 회사라고도 광고 하고, 회사. 마케팅 회사라고도 마케팅 하고, 회사. 예. 다 맞는 말이에요. 클렉스의 뜻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름을 장명을 하셨을 때. 클레버 앤 럭셔리의 합성어고요. 클레버는 현명한 럭셔리. 스마트한, 스마트의 이제 스마트한. 단어. 죄송한데, 제손 대표님을 사실은 인터넷 검색으로 사진을 봤는데, 해피지만 사진이 제가 야유회 사진을 봤어요. 야유회? 예, 그러니까 체육대회. 예. 체육대회. 회사 사진을 체육대회. 이제 전혀 럭셔리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 온라인 마케팅 회사 그러면 이렇게 사장님들이 되게 스마트하고 그냥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전혀 이 어떤 육체 노동을 하시는 농기하니까 철근공 예, 그래서 되게 좀 친숙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를 저희 이제 왜냐면 저희 말씀드린 거 저희 독자분들이 보실 수가 없으니까 좀 이제 물론 검색도 하시겠지만 친숙한 이미지의 분이 오셨다. 강연할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제가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책을
그렇게 들고 들어가면 저를 안 봐요 사람들이. 강의실 안에서 왔다 갔다 해도 다른 분을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언제 오시나 이러면서. 그게요. 언제부턴가 인터넷을 이렇게 잘하고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체구가 왜소하고 막 안경 끼고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막 집중만 하고 있으니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진 것 같아요. 자기 얘기야, 자기. 예. 외형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너무 그런 이렇게 선입관 버리고, 예. 이렇게 대표님 딱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에도 막 진취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을 끌고 이렇게 이끌어 가실 듯한 그런 느낌을 그 주는 체육대 것 사진 같아요. 한 블로그가 모든 것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직원들이 일단 그 가발을 쓰고 체육대회를 할 정도면 뭔가 다른 회사인 거죠. 예. 가발을 쓰고 그 체육대회 하는 예, 사진이 저도 그날 처음 봤습니다. 알아서 준비했더라고요. 광고 회사 다니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많이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거에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게 근데 굉장히 광고 강조되니까. 회사가 뭔지 그냥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광고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 하셨던 일하고 예.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말씀드린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이렇게 뭐 이게 잠시 좀 독자들 제가 아는 거는 일단 유니시스 다니셨죠? 예. 유니시스 다니셨다고 거기서 컨설턴트 예, IT 하셨고, 컨설턴트로 일을 했었었고요. 하시다가 그게 하다가 이제 이제 몇 년도에 이제 나오셨죠? 2002년도 정도 2002년. 이제 나오게 된 계기가 돼서요. 제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회사에서 저를 잡더라고요. 뭐 투잡이라도 뭐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근데 저는 온라인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그 당시에 인터넷으로 뭘 했든지 잘 되겠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과거 서부시대의 금광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회사에다가 제안도 했죠. 이런 인터넷이 굉장히 뜰 것 같은데 이런 쪽에 우리도 뭔가 들어가면 어떠냐. 저희가 외국계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라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투잡식으로 웹사이트를 한 3개를 했었습니다. 아이러브 아르바이트라든가 지금의 그 알바 국가고의 예. 그런 거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걸 했냐면 그 당시에 한 10년 전 가까이 된 건데 종이접기 사이트인데 한 아이디로 뭐 여러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아니겠죠. 전화번호가 여러 개라고 해요. 이거 보니까 불법적이야 이거. 그래서 약간 꼬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수익을 뒤로 하고 웹사이트 안에다가 교도소를 만듭니다. 카테고리 제목이 교도소예요. 누르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누를 거 아니에요. 누르면 불법 업체의 이름과 로고와 다 적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 사람들이 때려 죽여버리겠다. 가만 싫어한다. 그런 업체에서 협박을. 예. 그래서 돈은 안 되고 근데 그 당시 그 잡지에도 올라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이제 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역사를 봤죠. 미국 역사를. 이렇게 돈을 진짜 번 업체는 어디냐. 청바지 가게. 그죠. 청바지를 파니까 되더라. 그래서 그러면 온라인에서 청바지는 뭘까라고 하다가 그럼 한국의 리바이스를 차리자라고 한 게 이제 클렉스죠. 예. 그럼 클렉스는 몇 년 정도에 시작된 거죠? 200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거의 이제 그럼 10년이 10년이 됐네. 됐네. 예. 거의 IT 특히 온라인 마케팅이 거의 1세대라고 1세대죠. 저희 베타뉴스도 그 법인이 된 거는 2002년이거든요. 예. 저희랑 거의 나이가 똑같네요. 법인 나이는 동갑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10년을 온라인 마케팅을 하셨는데 그동안 쓰신 책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책을 많이 쓴다기보다는 칼럼은 많이 썼고요. 칼럼을. 예, 칼럼 많이 썼는데 제 칼럼 애플의 전략. 예, 애플의 전략이라는 책을 2년 전에 나온 책이고요. 그 전에 칼럼을 좀 계속 고정적으로 썼는데 그 당시에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책들이 나올 때 제가 쓴 칼럼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락도 오고 이거 책에 좀 넣어도 되느냐, 뭐 사례 같은 것들을 사례 같은 걸로 실전 사례니까 저는 실전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강연 다니고 했는데 애플 전략은 2년 전에 이제 뭐 나온 책이고요. 그 반향은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때가 그 아이폰 나오고 막 그럴 때였죠. 그렇죠. 아이폰이 제대로 한국에서 이제 11월 말에 나오고 8월 5일날 이제 아이패드가 출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공황 상태에 빠졌죠. 뭐 삼성, LG 할 거 없이 이거 아이폰들 벅찬데 웬
아이패드냐. 아이패드가 나오는 날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의 전략이라는 책이 딱 나왔죠. 하여튼 타이밍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에 아이패드와 아이폰으로 검색이 되는데 아이폰이 한 달에 검색 조회수가 200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200만 될 때마다 책은 계속 위에 떠 있죠. 계속 검색이 되니까. 예. 검색을 좀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책을 내다 보니까 책을 좀 많이 팔으셨나요? 많이 판매를 많이 했을 것 팔린 같은데. 편이라고 예, 들었습니다. 역시 또 안 그래도 책가보면 저 인세가 또 저도 그 당시에 그 서점에 이렇게 가 보니까 그 아예 그 애플 관련된 이런 책만 코너가 모아놓은 있었어요. 예,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에 딱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호모 서치 앤서의 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책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검색이라는 본질을 좀 들어가자.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이 약간 트렌드를 반영한 책이라고 하면 네. 시류성을 좀 타는 거죠. 근데 이제 호모 서치앤스의 탄생 같은 경우는 인문학 같은 경우는 한번 올해의 뭐 사랑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네. 가치에 대해서 책을 쓰면 계속 들으면서 회자가 되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검색을 주제로 검색 잡은 거죠. 화두를 네. 잡은 거죠. 그래서 검색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 검색 기술에 대해서 뭘 조금 더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건 있었어도 이게 스킬은 있는데 그래서 그쵸.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이제 보면 뒤에 나오지만 검색이 권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보면 너무 좀 이렇게 세게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검색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스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예. 그게 어떤 권력까지 연결된다라는 건 이렇게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독자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예. 그거는 한 번에 이게 한마디로 이거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그게 같고요. 책 한 권인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보시면 실제 독자 여러분들이 그렇다. 어쩌면 뭐 권력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또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오늘은 아마 검색이 권력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얘기를 해주시면 독자분들이 정말 그럴까? 그래서 나도 권력을 잡아야지 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영화 해보네요. 프로그램을 보면 영화의 예. 결정적인 부분은 안 하이라이트잖아요. 보이잖아요. 똑같거든요. 저희도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 수 있느냐는 요 책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검색이 권력이다 이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독자들한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맛만 보여드려도 저희 성공한 게 사실 그 대표님은 저희가 이렇게 이 책을 보기 전에 이치비에 이렇게 소설을 또 연재를 해주시니까 소설까지? 이 소설이 또 이렇게 최근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100년 뒤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또 재미있게 접하신 독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소설을 쓰시게 된 계기는 저 책하고는 전혀 다르실 것 같은데. 예. 소설에 대해서는 오랜 로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책을 많이 이제 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소설가에 대한 그 로망은 있었어요. 글을 쓰는 글을 쓰는 직업에 대한, 그러니까 소설가라기보다도 작가.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구체적이지 못했고 약간 좀 막연한 거죠. 방송 작가냐? 아니면 소설가냐? 시인이냐?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거에 대한 그 가치, 뭐 밸류 그런 건 굉장히 높게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를 이게 심리적으로 더 깊게 파봐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글을 쓰는 거에 대한 로망은 있었었어요. 항상 그런 와중에 뭐 아이작 이몰시프죠. 예, 그분 플레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만에 아는 작가. 예. 그런 분들의 작품들을 이제 보면서 좀 미래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고 SF가 지금 사실 다 죽었어요. 많이. 네. 장르가 아예 제가 저 교보문고를 이제 최소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는데 교보문고에 가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전 SF 소설이 있으면 될 수 있는 이제 신진 작가 작품도 사오거든요. 네.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게 SF물이라고 나온 게 좀비 그 작품을 이렇게 응모를 받아서 한 10편인가 7편인가 실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거. 좀비가 SF군요. 네.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게 요즘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르고 그러니까 그 가까운 미래 막 예를 들어서 막 1000년, 2000년 미래에 뭐 별나라 여행하고 이런 얘기들은 그냥 막 써도 되는데 한 가까운 한 100년 뒤의 미래는 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괜히 잘못 써놓으면 사람들한테 비판받을 게 너무 많으니까 꺼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가까운 미래에 대한 SF 이런 소설이나 이런 게 별로 없지 않을까. 근데 또 사실 그런 거를 상상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100년 후의 그런 거는 사실 그
그냥 아무렇게나 써가지고는 이게 안 되거든. 그렇죠. 예. 이 많은 그 독서라든가 아니면 사색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의 발달에 대한 여러 가지 트렌드 같은 이런 거를 많이 알아야 또 이렇게 그렇죠. 100년 후에는 이 정도까지 가겠다. 이런 걸. 그렇죠. 예를 들어 5,000년 뒤에면 한번 지구가 그 빙하기를 거쳐서 인류가 멸망했다 다시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먼 미래는 그냥 마음껏 써도 되지만 또 가까운 미래는 또 현재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100년 후 미래는 사실 자칫 잘못하면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장수윤 같은 게 발견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노화에 대한 그 연구가 굉장히 되고 있어서, 그죠? 뭐, 130세까지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희 독자들 중에서 네. 이렇게 대표님이 써준 100년 뒤 미래를 보고 나서 100년 뒤에, 뭐야 이거? 맞나? 틀리나? 와, 대단한데? 이렇게 예. 해고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최초의 디지털 게임 잡지 베타 게임을 소개합니다. 베타 뉴스가 만드는 무료 게임 잡지 베타 게임은 아이패드 앱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폰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아이패드용, 스마트폰용 무료 게임 잡지입니다. 아이패드에서 발행되던 베타 게임이 아이폰을 거쳐 안드로이드 폰용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에 베타 게임 설치해 놓고 매달 구독해주세요. 매달 재미있는 게임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즈니스랑 지금 10년 정도 어쨌든 제 개인의 크랙스라는 이름으로 하셨고, 보면 주로 이제 그 크랙스의 어떤 회사의 정의를 하면 온라인 마케팅 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독자분들 중에서도 온라인 마케팅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나든지 SNS나 요즘 같으면 뭐 카카오톡의 플러스 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 온라인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어요? 그런 걸 간단하게 좀, 그러니까 하신 일을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 최 대표님이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책을 써주셨구나라고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예. 그 온라인 마케팅이란 건 지금 마케팅에 대해서 사실 아시면은 되는 건데요. 마케팅은 무언가를 이렇게 판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 활동을 하는데 도우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온라인이 붙어서, 온라인이라고 하면 지금 디지털을 모두 망라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쉽게 설명하자면 제일기획, 오프라인의 제일기획과 똑같은 일을 한다. 단 제일기획은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하는 게 매스미디어 쪽이고요. 그렇죠. 이게 흔히 이걸 ATL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전문용어로. 저희 같은 경우는, TV라든가 이제 4대 매체 외에 제5의 매체라고 하는 인터넷에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인터넷이 근데 이제 과거에는 5번째 매체였는데 지금은 TV에 이어서 2번째 매체로 올라갔죠. 그리고 조만간 TV를 제끼는 매체를 좀 제낀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넘어설 것 같아요. 넘어설 것 같죠. 그러니까 저희가 넘어서는 타이밍이 거꾸로 이치비나 베타 뉴스가 조선일보보다 더 유명해지는 타이밍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조선일보는 아직 앱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 한신대에 있는 그 유명한 광고 홍보학과 그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창훈 교수님이시라고 아마 아실 텐데 마케팅이 과거에는 온라인 마케팅과 마케팅을 그렇게 구분졌다고 하면 이제는 의미가 없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마케팅 이꼬로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남아있는 오프라인 마케팅은, 건물 위에 있는 5개 광고 정도 수준이고, 5개 광고. 나머지 신문조차도, 이게 신문지에 나오면, 오프라인 신문에 나오면, 온라인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어서. 사실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해서 온라인을 앞에 붙이지만 이제는 그냥 안 붙이고 그냥 마케팅이 곧 온라인 마케팅이고,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온라인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마케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온라인 쪽 마케팅을 하시면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노하우가 이 책에 다 녹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온라인 마케팅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검색 얘기를 좀 넘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반이 온라인,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온라인은 이제 인터넷이죠. 그렇죠. 인터넷에서 광고나 마케팅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IT 베이스적인 기반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는 그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둘 다 크리에이티브는 똑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를 이렇게 반응시키고 독자를 웃게 만들고 감동시키고 하는 게 광고 한 컷에서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티브적인 게 있어서 크리에이티브적인 것을 만들고 그 크리에이티브한 내용이 편집 단계로 넘어가면 편집하는 쪽에서 이제 역할이 시작된다고 하면 온라인은 거꾸로 기술적인 베이스를 크리에이티브하는 사람이 다 연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배너를 굉장히 만드는데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메인에 뭐 150K다 그러면 그 용량 무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시간도 정해져 있죠. 우리가 무한정 돌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몇 번 롤링해야 되나? 몇 번 롤링하고 그 안에 재미를 둬야 된다. 뭐 이런 쓸 거냐? 그렇죠. 뭐 HTML 쓸 거냐? 사실 저희도 이게 디지털 잡지를 만들지만 디지털 잡지에서 구현될 수 있는 기능을 알아야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내용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면 구현을 못하고 잘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온라인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는 검색에 대한 광고 니즈도 항상 있거든요.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똑같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강남 음식점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다고 했을 때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텍스트에 어떤 텍스트냐 어느 자리에 앞쪽이냐 뒤쪽이냐 가운데냐에 따라서 볼드체 처리가 되어 있는지, 약간 굵은 체 글자죠. 또는 위치가 있다든지, 또는 뭐 숫자가 들어있다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클릭률이라든가 클릭 후에 고객의 반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이미지가 들어있느냐, 뭐 전화번호가 있느냐, 거기에 뭐 할인율이 들어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다 해도.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거쳐온 뭐 수많은 광고주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왜냐면 어제보다는 더 나은 내일의 셀파가 되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매일같이 고객을 등에 업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는 셀파라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검색이 잘 되게끔 만드는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광고주가 최고의 성과를 보였을 때 저희 회사 홈페이지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케팅 칼럼을 해서 제가 계속 그 오픈을 하면서 왔었어요, 지금까지. 국내 광고를 이렇게 오픈했고요. 해외 광고도 지금 오픈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해외 광고팀 직원들이 있는데 그만 좀 오픈하시라고. 아, 그렇죠. 그걸 또 한번 써먹어야 돼. 계속 광고를 해외에다가 하신다는 건가요? 예, 국내 업체들이 또 해외 광고 할 수 있게끔. 요즘에 약간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 호모 시리즈 이렇게 아까 얘기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이게 좀 발음도 호모 시리즈 이겼고 안에 또 이렇게 책 내용에 보면 새끼면 백전백승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끼가 또 약간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썼는데 이렇게 이런 책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뭐 호모 시리즈가 여러 권 있더라고요, 또. 그렇죠. 단순히 인문학 책뿐만 아니고, 이렇게, IT 쪽으로도 뭐, 호모, 뭐, 스마트쿠스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리즈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호모, 서치앤스, 이 책 이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 책 얘기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호모 서치앤스는 쉽게 그냥 이해하시려면 검색하는 인간입니다. 검색하는 인간인데, 호모 사피엔스가, 과거에, 호모 사피엔스가 생각을 못하고 있던 이제 유인원 단계에서 생각하는 인간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검색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검색을 안 해오셨다는 게 아니라 검색을 잘 해오셨는데, 진정한 검색하는 인간이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책에서. 그래서, 사색과 이제 사유가 겸비된 검색. 그 사람들이, 야, 검색은 검색이지 무슨 사색과 사유냐. 제가 최근에도 이제 제가 대학생들 상대로 강연을 했는데, A4 종이를 하나 나눠주고는 최근에 쓴 검색을 한번 그냥 써봐라 라고 했는데 그걸 고민하더라고요. 자기가 검색했던 거. 아마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검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포털에 뿌려진 정보만 그냥 수동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시간 급상. 그렇죠. 왜냐하면 딱 들어가면 메인에 다 떠 있으니까 구글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떠 있으면 검색을 해야 되지만 네이버 다음 이런 데는 뉴스도 다 나와 있고 스포츠 결과도 다 나와 있고 실시간 급상승가 막 나오니까 요즘 이게 이슈가 되나 보다 하고 막 나오니까 굳이 검색을 안 하게 되는. 그렇죠. 영화 검색은 뭘 검색했는지가 아마 검색한 게 없어서 고민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많이 봤는데. 거의 그렇게 자기가 직접 입력해가지고 검색하는 게 적은데 그런데 그 자기가 입력하는 게 뭐 어제도 입력하고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건 되게 그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아마 대학생이 이제 레포트 쓸 때 열심히 검색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때만 검색하다 보니까 검색 스킬도 늘지도 않고 뭔가 그런 분들이 이 방송을 빨리 듣고 책을 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사실 일책을 뚫고 있는 하나의 그 흐름은 결국은 뭐 제목에도 있지만 검색이고 검색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검색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 이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거든요. 옛날에 그 제3의 물결을 보면 이제 저희가 이른바 지식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그 파워시프트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힘의 권력이 이동이 되는 것처럼 검색이 그쪽까지라고 이제 대표님은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그 보면 이제 노하우리에서 노웨어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그거는 좀 동의하면서도 너무 좀 생각한 거 아닌가. 이게 그러면 노우 서치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사실 물론 이제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지?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제3의 물결을 저도 뭐 그냥 감명 깊게 읽었었고요. 전 죄송한데 엘빈 토플러의 그 권력이동. 제가 그 책을 군대 때 이거 우리 와이프가 들면 안 돼. 그때 그 사귀던 여대생이 있었어요. 여대생 리포트를 해주려고 군대에서 책을 읽고 리포트를 써서 우편으로 그거를 배달을 했었습니다. 말년때였나 보군요. 예. 상당히 바쁜 시간에 고맙다고 한 2달 후에 왔더라고요. 청첩장. 청첩장. 고맙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나네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좀 답 겸 워낙 농담을 섞어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시니까 웃으면서 한마디로 일단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민이었다는 거죠. 지금 뭐 인류대학교 나와서 난 이렇게 살았다. 뭐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죠. 뭐 힘든 가운데 이만큼 왔다. 뭐 알고 보면 그만한 여건들이 다 있었던 거죠, 사실은. 저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인간이 검색 하나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건 좀 겸손하신 표현 아니에요? 겸손한 거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색이 진짜 힘이 가장 제가 최고의 검색이었던 거는 제가 유니시티 입사한 거. 유니시티 입사한 거 자체가. 그것도 뭔가 검색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터넷을 사용했거든요. 인터넷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가 몇 년도죠? 95년 말에 입사했으니까요. 그때는 인터넷 초창기인데. 뭐 PC통신 아직도 그런 뭐 PPP 치고도 없어고 뭐 이럴 때였습니다. 정보가 돈이 된다. 뭐 정보만 알면 뭐 잘 살 수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서민들이 과연 어떻게 접근하냐요, 그 정보에. 저 정보에, 고급 정보에. 고급 정보에 어떻게 검색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이 없더라도. 해킹도 아니고. 그렇죠. 검색을 잘만 이용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법적인 밑을 통해서. 사실 저도 이 방송하기 전에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책을 살 거냐 말 거냐. 그때 검색을 했더니 예스24시에서 이북을 판매하더라고요. 8,000원에. 근데 또 검색을 해서 찾은 게 50%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4,000원에 이 책을 사서 검색해서 돈을 버렸네. 검색해서 돈을 아낀 거고 게다가 좋은 점은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아이패드, 태블릿까지 5개의 기기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 사면. 그래서, 이 검색을 하니까 도움이 되는구나. 인쇄가 그만큼 줄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북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근데 또 다른 책하고는 다르게 약간 압축된 이렇게 동영상이 있고, 이렇게 시 같은 경우는 압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면, 노하우를 그냥 이렇게 쉽게만 이렇게 풀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간 곱씹으셔서 여기에 메모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실천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한 바퀴 꼬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것으로 제대로 가져가시려면 한 번 더 이렇게 책을 그렇게 실천하게 읽되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따라서 해보는. 따라서도 해보지만 그 안에 약간 꼬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풀어가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검색을 잘 하고 검색을 잘 활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검색을 잘 활용을 못하는 사람을 좀 지배를 한다거나 좀 그런 식으로까지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보니까 기업을 하는 저도 이제 기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CEO 같은 이런 분들한테도 회사가 잘 되도록 한다거나 이런 거에 많이 이렇게 검색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합니다. 이거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만약에 어떤 부품 회사가 있다고 칠게요. 네. 뭐 완제품 생산하는 데도 많지만 완제품이 되기 전에 부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럼 A라는 만약에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두 회사 경쟁사라고 칠게요. 네. 만약에 A와 B가 경쟁사라고 하고 거래선이 A는 만약에 미국 쪽이고 B는 뭐 같은 미국은 아닐 거 아닙니까? 네. 뭐 미국이면 뭐 유럽 쪽이다라고 했을 때 부품에 있어서 최종 소스는 사실은 한두 업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국에 있거나 뭐 대다수 중국에 있는 거죠.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근데 한쪽은 미국 라인을 통해서 가고 한쪽은 유럽 라인을 통해서 간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가던 업체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몰리죠. 어디로? 인터넷으로 몰립니다. 가장 최고의 회사들이 이제 인터넷이란 10년 전에 인터넷이 열리면서 10년이 넘었죠. 15년 전에 인터넷에서 뿌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제조 업이 이만큼 수준이 된다. 이런 기계를 만들 수 있다. 과거에는 이 부품 업체의 원소스인 중국 공장 입장에서 C라고 할게요. 네. C라는 공장에서도 한두 업체만 큰데 거래하면 먹고 살았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일본의 미쯔비시 같은 데를 한 군데 하면 먹고 살았다 이거죠. 대량으로 들어오니까. 큰 기업. 근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차라리 이 미쯔비시 하는 군데만 하다 보면 야, 리스크가 크죠? 예. 이거 우리 마음대로 규격이 국제 규격이 5mm인데 6mm를 바꿔. 국제 규격이 5mm인데 6mm 바꾸면 야, 우리가 그렇게 생산하는데 너네 안 맞춰? 그러다가 생산 장비 바꾸다 보면 문제가 많이 커질 수 있잖아요. 예. 말씀 안 드려서 굉장히 폐해가 많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럴 경우 온라인으로 오픈해 놓으니까 온라인으로 오픈해서 한 절반 정도로 생산 과정을 열었다 이거죠. 전 세계에서 조금씩 십시일반이라고 표현하죠. 네. 몰려오는 게 모아보니까 더 크다 이거죠. 미쯔비시보다. 거래선 다변화되죠. 예. 그러면서 사실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역 중개에 웬만한 데가 다 죽었습니다. 5%의 데들이 좀 다 죽었죠. 네. 왜? 정보들이 다 오픈되니까. 네. 저기 예를 들면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데는 다 무역업체들이 가장 큰 게 그 거래선들의 전화번호, 네. 주소, 담당자였거든요. 그 온라인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예. 그래서 제가 좀 담배를 끊고 있는 단계여서 지금 72시간째다 보니까 지금 까먹습니다. 이게. 이게 니코틴 담배 되게 많이 피시다가 니코틴에 관련 검색어를 좀 많이 치죠. 패치 연관 검색. 어쨌든 검색을 잘하면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이 책의 바탕에 깔려 있는 마인드잖아요. 예. 그럼 과연 검색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검색을 잘하는 노하우. 검색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이 아마 챕터 2하고 3다는 그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검색을 잘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목표와 부합하게 하는 검색이 잘하는 검색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검색한 그 키워드를 이제 그 대학생들한테 한번 살펴봐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검색한 키워드, 물론 생각나는 것만 적으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보름, 한 달. 그 안에 자기의 목표한 게 대학생들 같은 경우 최소한 한두 개는 있길 바랬어요. 최소한. 자기 목표와 자기 관련된 목표와 관련된 검색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표와 부합된 게 검색 중에 없으면 사실은 부안내동하거든요. 네. 인생도 저는 하나의 큰 바다 위에서 이제 다니는 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극으로 갈 건지 북극으로 갈지 일단 정해져 있어야죠. 그게 나심판해지고 지도가. 그죠. 검색이 계속하면서 내가 어디선가 길을 잃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그 내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미 검색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례로 2012년 목표를 특허 5개, 3km 이상 걷기 이런 걸 했어요. 건강 관리하고 이런 걸 잡았는데 특허 5개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표한 큰 목표 50개 중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때도 이미 50개의 목표를 만들었었죠. 중학교 2학년 때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보다가 호주인지 미국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분이 평생 목표를 100개를 세웠어요. 히말라야 등정하기 이런 것도 있고 버킷리스트 이런 거. 네, 버킷리스트. 우리나라에서는 너 커서 뭐 될래? 이거 하나만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그런 목표들을 세우신 거예요? 세웠죠. 뭐 되라죠. 그게
그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좀 남다르신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둘씩 지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연하게 외국인 회사 뭐 입사하기 그게 있었고요. 조항중에 참 아이러니한 건 내 사무실 갖기도 있었고요. 거의 다 읽으셨네요. 뭐 그런 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우면서 그렇게 되어가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안 한 게 뭐 있지? 뭐 특허도 있고요. 그래서 시집 내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시도 지금 계속 머릿속에 있어요. 소설은요? 소설도 있어요. 소설은 지금 하나씩 하고 계시고. 예, 모으면 이제 더 되겠죠. 뭔가 이렇게 목표하고 관련된 검색을 꾸준히 해라. 그게 결국에는 검색을 잘하는 첫 단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목표 큰 목표가 정해지고 그걸 잘게 쪼갠 목표가 있고 그 잘게 쪼갠 목표를 자꾸 검색을 통해서 다방면에서 접근해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책에 보니까 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검색어 1만 개까지 만들어 보라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앞에 형용사만 붙으면 제가 좀 전에 목표 50개인데요. 그 앞에 형용사만 붙으면 뭐 1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도 나오죠. 그러니까 핵심 메인 가장 중요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목표가 있고 거기에서 계속 가지치기로 자신의 관련된 검색어들을 늘려나가는. 근데 이제 검색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책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광고 이렇게 또 직접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검색을 하는데 이게 뭔가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광고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좀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검색을 잘하는 방법하고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한 그런 혹시 대표님만의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그 멀티 브라우저를 쓰고요. 그리고 브라우저를 여러 가지 종류를 쓴다. 브라우저 자체를 일단 멀티로 씁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막 주구장창 쓰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브라우저의 특성상 또 더 빠른 또 브라우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도 일단 바꾸고요. 브라우저를 쓰다 보니까 포탈도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달리. 저도 제일 메인은 N사를 씁니다. 우리 그냥 길게 해도 네이버를 메인으로 쓰고 있고요. 저는 부차적으로는 보통 구글을 활용합니다. 구글 그다음에 뭐 네이트도 쓰고요. 광고가 나오는데 약간 전 다른 관점에서 봐요. 광고를. 그러니까 광고하는 거를 저희 여행 갈 때 여행 컨텐츠를 할 때 저는 광고하는 업체를 제일 먼저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상업적이기 때문에 좋다는 게 아니라 상업적인 게 더 알차고 좋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돈이 물론 들어가니까. 대신에 그걸 상업적인 컨텐츠를 보고 제가 비상업적으로 설계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찾아가야 되는 그거인 거죠. 광고를 광고가 아닌 하나의 컨텐츠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시. 이게 도움이 되는 멘션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문이 들어오면 매번 보진 않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단지만 봐요. 이렇게. 광고 전단지. 광고 전단지만.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가 뭐구나. 그게 또 사업거리가 또 돼요. 그러네. 광고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거에 돈을 쓴다는 거고. 돈은 비즈니스.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제품들을 많이 있다고. 골목을 이렇게 가다 보면요. 과거에 이제 뭐 샤크, 뭐 하나로통신 막 많이 붙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길거리 가도 이 동네에서는 이 사업이 잘 되나 보구나. 라는 그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 돈이 안 되고 막 하지 않으면 전단지 뿌리고 막 움직이고 이거 하세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용산 같은데 뭐 이렇게 와서 지나가는데 스마트폰이 많이 붙어 있으면 아직도 스마트폰은 할만한 한 비즈니스구나. 마진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검색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광고라고 꼭 배제할 게 아니라 광고를 가지고 큰 틀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이 만약에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유럽 일주 여행을 난 가고 싶다. 유럽의 전문 여행사를 찾아가지고 쫙 설계된 걸 보고 거기에 있는 걸 내가 직접 요즘에 에어라든가 뭐 호텔닷컴이라든가 직접 가서 이렇게 그림 이렇게 맞춰볼 수 있는 게 많이 많거든요. 그렇죠. 맞춰서 해서 비교를 해보면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최소한 한 200~300만 원 이상 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맞춰가면 되는 거죠. 요즘 뭐 컴퓨터 쪽에서도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립업체에서 이렇게 제시한 그 부품 목록대로 목록을 이렇게 뽑아서 직접 사가지고 조립하는 것도 보면 오히려 이렇게 조립해서 판매하는 업체 그 제품이
가격이 훨씬 쌀 때가 많아요. 직접 그렇죠. 부품을 하나하나 사서 조립하려다 보면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지. 그렇죠, 맞아요. 예. 이동을 하다 보면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대량으로 사실은 대량으로 사면 사니까. 예. 하나하나 사시는 분하고 가격 또 뭐 포장 상태도 다르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최영석 대표님 그 강의를 들었거든요. 네. 그때 말씀하셨던 게 자기가 이렇게 자주 그 검색하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그 욕망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제가 요즘 그 자전거에 푹 빠져 있거든요. 정말 자전거 검색어가 거의 자전거예요. 자전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가 정말 사고 싶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거의 지금 이제 막 올라갔어요. 자전거 동호회 지금 답변도 달아요. 저도 너무 많이 자전거 동호회는 딱 그거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라는 카페가 있어서 예, 거기 답변을 달 정도까지 되는데 바로 그게 욕망인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이렇게 검색 사이트나 이렇게 포털, 우리나라 포털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실시간 인기 급상승어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사람들의 약간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이 소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어떤 거에 이렇게 움직이는지 잘 보고는 있죠. 네. 근데 아까 대표님이 이렇게 검색을 잘하려면 브라우저도 여러 가지를 써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검색 사이트들도 여러 가지를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지금 뭐 구글이 뭐 전 세계적으로는 대세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구글이 거의 힘을 못 쓰고 이렇게 네이버가 대세인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색 엔진마다 다르니까 검색 엔진도 사이트도 여러 가지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이렇게 그동안 해보면서 노하우 쌓인 것 중에 어쨌든 네이버는 아까 주로 이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디 검색을 이렇게 썼을 때 좀 만족도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혹시 뭐 그런 개인적인 경험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이버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네. 네이버에서 검색 결과가 좀 만족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이버를 쓰는 거고요. 네.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국내 검색 사이트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국내를 검색하려고 하면 이제 주로 네이버를 하고요. 네. 해외 검색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구글을 좀 혹시 해외 검색 영어로? 영어로 영어로. 영어 잘하진 못하지만 네. 진짜 네이버에서 그 해외 사이트는 진짜 잘 못 찾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국내 정보는 잘 찾아주는 반면에 정말로 뭔가 이렇게 글로벌한 이슈를 좀 찾고 싶은데 그런 거는 잘 안 나와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특정한 이슈에 있어서 컨텐츠들에 있어서 한국은 전 세계 인구에 우리가 1억이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안 됩니다. 5천만이죠. 네. 그럼 5천만은 60억 인구에 100분의 1이죠. 예. 그러면 컨텐츠 수도 똑같거든요. 사람 수만큼 거의 뭐 비례할 수밖에 없죠. 네. 한 명이 만들어내는 컨텐츠와 100명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는 다르겠죠. 거의 모든 우리가 접하는 양질의 정보들은 영어로 된 거고요. 역사상 좀 뭐 과거에 있는 것도 뭐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다 영어로 번역 다 해놨으니까. 네, 양질의 컨텐츠를 찾으려면 언어 장벽도 어느 장벽을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넘어야 분명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구글에서 번역기가 다 붙어 있어서요. 한글로 치면 영어로 번역을 해주고요. 최근에는 한글로 검색을 해도 영어로 된 답이 나오는데 그 네. 답을 자동 검색기 누르시면 초창기는 제가 느끼기에 한 50%가 안 됐었어요. 40%대. 그러니까 말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70%? 80%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거의 뭐 어떤 문장은 굉장히 복잡하게 써 있는데도 한글로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지고 있어요,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서 정확도도 계속 좋아지는 그런 거죠. 저는 아직 방금 말씀하시니까 그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모 기자가 글을 써왔는데 정말 인텔의 새로운 로드맵이 발표됐다라는 거였는데 똑똑한 회사의 길지도는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 까먹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베타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그 기사 베타뉴스가 생산한 기사 이런 게 그 포털에서 잘 검색되어지는 이런 거에 사실은 관심이 많거든요. 민감하시죠? 이런 쪽으로 뭔가 그 비법이나 노하우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반대네. 그러니까 검색을 잘하는 게 아니고 잘 당하는 거. 잘하는 것도 주지만 나를 잘 노출하는 방법은 그렇죠. 검색이 잘 되도록.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사실 검색 잘하는 사람이 노출도 잘 시킵니다. 만약에 영화 뭐 그랑프리 같은 F1 같은 경우에 지구촌 축제거든요. 거기에 예. 자동차에 꽂힌 사람들은 막 미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기사가 있는
매거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 예. 물론 이 집에 있습니다, 이 집에. 네, 자동차는 있겠죠. 자동차는 있는데, 자동차 잡지에서 접근한 방식으로 약간 다르게. 예. 좀 편한. F1과 그녀들. 막 이렇게 묶으면 재밌는 조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사람들이 읽어요, 처음에는. 딱 읽습니다, 무조건. 네. F1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기사 나온 거 다 읽어요. 보다가 이 집에서 좀 특이하게 나왔어. 그 양질의 컨텐츠인 거죠. 특이하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예. 남이 없는. 남에게 없는. 사실 F1 기사를 쓰다 보면 느끼는 게 너무 이렇게 결과 중심적인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독일 그랑프리에서는 뭐 알론소가 3승을 했다더라. 그래서 드라이버 포인트 몇 점으로 1등이다. 뭐 이런 결과만 나오는데 그 과정에 있었던 거 예를 들면 미하엘 슈마여가 3 그리드에서 출발했는데 막 7로 밀리는 과정, 그다음에 막 알론소가 타이어가 막 다 달아가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추격을 뿌리치는 과정, 이런 거에 대한 직접 F1을 보고 쓰는 이런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레드불 좀 안타깝더라고요. 진짜로 레드불을 몇 잔을 마실까? 아, 그럼 레드불 요즘 레드불 페텔이 잘했죠,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런 작년에는 또 페텔이 워낙 10경기를 했는데 혼자 막 7, 8승, 8승 해버리고 독주를 하니까 김이 빠졌는데 올해는 막 서로 막 치고받고 하니 혼전이니까 재밌다거나 뭐 이런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는 기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쪽에 좀 신경 쓰고 있는데 컨텐츠가 가장 기본이다. 근데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양대 컨텐츠고요. 네. 그걸 좀 더 깊게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더 짚어보자면 네. 저희가 월드컵에서 이렇게 골을 넣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박지성 선수가 골 넣은 걸 저희 눈으로 봤어요. 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네. 눈으로 똑같이 밤새고 보다가 박지성 골 넣었다. 뭐, 예를 들어 박주영, 박지성 뭐, 골 넣었다 이거죠. 그러면 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한 다음에 컴퓨터를 열고, 네. 뭐, 그날이든 그 다음날이든 반드시 기사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패스했는데, 뭐,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있죠. 예. 그걸 즐겨요. 천천히, 텍스트 음미하면서. 감동을 다시 한번. 그렇죠. 술 한잔 먹어가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맥주 한잔 까가면서, 예. 그래. 또 다른 기사를 또 읽어요. 그 사람들의, 그 뭐냐면, 그 흥분점이죠. 그 단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었을 수 있어야 돼요. 한 2초 만에 일어난 걸, 네. 진짜 한 20분 동안 쓸 수 있는. 대화 역사. 그렇죠. 드라마를 써야 된다. 창가 같은 발이 들어가서, 발목을 분지르듯이 들어갔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맞죠. 그러니까 그 전에, 지난번 그랑프리 때, 그 미하엘 슈마여가 3등으로 시상대에 올랐거든요. 그게 2093일 만이에요. 복귀하고 처음으로 시상대에 올랐는데, 그 과정이 완전히 드라마틱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58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57바퀴째 슈마어는 여전히 6등이었어요. 근데 막 치고 올라오는 두 과정에 2위랑 3위가 붙어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과정에서도 2, 3위가 사고가 났어도 4위밖에 안 되니까 시상대에 못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또 막판에 한 명을 또 역전을 해가지고 추월을 해가지고 시상대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2000일 넘게 시상대에 못 올라갔다가 그 올라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극적이었거든요. 근데 기사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이 슈마허가 굉장히 오랜만에, 그러니까 그 몇 년 만에 올라갔다 이런 결과만 나오니까 이제 좀 기사가 재미없는 거지만 그 과정을 보면 되게 다이나믹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예. 황진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스토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즐거워서 나올 수만 있는 컨텐츠들이 베타뉴스에 하나 둘 이 집에 하나 둘 땅 차면 끝나죠. 네. 우리는 황 기자님이 먼저 흥분해요. 방금도 보시다시피. 아, 그러니까 지금 검색 얘기하다가 갑자기 빠졌습니다. 다른 예. 얘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검색 엔진이라기보다는 그 포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간혹 뉴스를 보면 뭐 검색 결과를 조작한다. 그러니까 뭐 돈을 받고 좋은 포지션, 영어로 말하면 이제 히어로 프로덕트라거나 히어로 포지션에 옮겨준다. 또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도 그 스팸 메일 보면 뭐 그런 메일 많이 오잖아요. 방문자 수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좋은 제품이신데 마케팅이 부족하십니까? 아, 예. 뭐 저는 이제 고부장, 누구와 예. 상의하세요? 저는 고부장 이름 모릅니다. 김미영 팀장님, 뭐, 예. 이런 거 보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보면, 실제로 뉴스를 보면, 이러이러한 약간 그 치팅을 통해서, 뭐, 무슨 집을 이렇게 올려놨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검색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아주 달인이시고 또 검색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검색 엔진을 사실 조작한다, 그러니까 포털에서 나온 검색 결과에 대한 조작인 거죠. 네네. 조작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있는데요. 포털에서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포털의 입장에서 검색 결과는 곧 검색의 품질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색의 품질이란 무엇이냐면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해외여행 정보를 줄 수 있으면 검색의 품질이 괜찮은 건데요. 네.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유령업체들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라든가 네. 돈만 받고 팔았다. 네, 돈만 맞고 돈만 보고 그 자리를 그냥 무자격 업체한테 그냥 줬다. 네. 라고 하면 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네. 거기에 대한 거는 사실 검색 품질에 대해서는 포털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거의 못지않게 눈여겨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무슨 김 팀장 네. 하면 순위가 조작됩니다. 바뀝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그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언제 어디든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소비자분들도 조금만 이제 신경 써서 보시면 검색에 약간 어뷰징 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거는 충분히 눈치를 채실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 쪽 아무리 열심히 그 국가에서 미소금융이니 해가지고 햇살론이니 이렇게 잘 양지로 끌어내려고 해도 아직도 연리 3,600% 연리. 100만원 꺼주고 3,600만원 갚아. 이런 것들이 아직 통하는. 이자만. 그렇죠. 원금 100만원 빼고. 네. 그 중에 선이자 또 한 30, 알고 보면 30만원 그렇죠. 뺐더라고요. 빼고. 그런 거에 대한 그 독버섯 같은 존재들이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숲이 울창할수록 독버섯은 더 독한 데 숨어 있어요. 그래서 검색도 지금 정상적인 업체들 사실 여기다가 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점점 숲이 울창해질수록 나오곤 있지만 굉장히 작아지고 있다.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건강한 소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네. 얘기로 우리나라 국내 그 포털들의 네. 검색 엔진의 어떤 엔진의 품질이랄까? 그러니까 그 가공하지 않은 예.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해외 야후라든지 야후도 원래 검색 엔진으로 떴었던 예. 이런 데 대해서 비교를 하시다 보면 국내 어떤 검색 엔진의 품질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검색 엔진 그러면 사실 구글이잖아요. 그렇죠. 예,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네. 그걸로 먹고 사는 축구장 세대 4대에 넘어가는 서버 양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웹사이트 등록하지 않아도 와서 엔진 크롤러가, 서치 크롤러가 그냥 다니면서 로봇이 다니면서 이렇게 수집을 할 정도를 하죠. 대한민국의 포털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면 가서 볼 수는 있어도 이제 최근에 보면 네이버가 웹 수집 그래서 조금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로 된 걸 찾아서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떤 정도냐면 한글로 된 웹서버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웹서버 메인에 한글로 써놨는데 이제 거기에 영어를 깐 건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된 것을 한글 결과 이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포털과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성은 있는 것 같고요. 단순 비교의 어떤 논리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포털들과 긴밀하게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구글은 검색 엔진이고 예.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는 포털이다. 포털이고 예. 다른 개념. 다른 개념이죠. 예. 제가 요새 조금 약간 아쉽다고 할까? 요런 것 중에 구글 같은 데 보면 구글 트렌드라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는 검색 통계를 이렇게 내줘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 1년 동안 예를 들어 지금 안철수하고 박근혜하고 누가 더 많이 검색됐는지 이런 거 쫙 1년치를 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이런 검색 트렌드랄까? 통계 이런 거를 국내 포털들은 좀 잘 공개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국내 포털은 그냥 실시간 인기 검색어 정도로 해서 현재 트렌드를 그냥 보여주는 정도는 이렇게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구글처럼 이렇게 지난 데이터를 쭉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거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인터넷 IT 쪽은 약간 젊은 층이 더 많이 접근을 하는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의사가 더 검색에 많이 반영될 거라고 보는 거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사실 젊은 층이 그래도 정치적인 성향도 약간 진보적에 가깝고 그러면 사실 인터넷도 굉장히 진보적인 내용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또 의외로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박근혜와 안철수의 검색어 비교를 보면 뭐 월등히 안철수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도 의외로 좀 비슷하고 얘기인데 예전에 왜 그 지금 임수정 의원인가요? 그 악플을 달아서 고소를 하는 바람에 악플러들 신원이 공개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뭐 40대 직장인, 뭐 기업인, 그러니까 되게 보면 그 꼭 젊은 층이 인터넷을 활발하게 활동하고 활용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했던 저런 분들도 인터넷 많이 쓰시네라는 그런 것들은 좀 다 우리가 좀 선입관을 좀 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은 올해 이제 70 되셨거든요.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주차장 하시니까 시간이 많으세요.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제 네이버를 초기화물로 보통 이제 깔아드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구글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그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뉴스를 보기 편하다. 구글은 뭐 이렇게 광고가 너무 많이 뜬다. 그러니까 맞춤 모습 보기 편하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아버님 말씀 중에 좀 이해했던 건, 그 무슨 종교계 신문인데도, 뭐냐면 뭐 좀 청소년 성문란회, 이런 기사들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관련된 신문인데, 인터넷 옆에는 뭐, 당신을 병강세로 만들어드려, 이런 광고가 뜨는, 뭐 이런 진짜 웃지 못할 모순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면이 좀, 구글에서는 좀 없더라. 이제 그래서 되게 좀 이걸로 어쨌든 컴퓨터로 밥을 얻어 먹으면서 저는 좀 많이 반성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색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좀 아까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사를 이렇게 어뷰징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사 어뷰징이라는 말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속인다는 거죠. 기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A라는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A를 하면서 사실 B를 이제 뭐 알려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야한 얘기인데. 너무 좋죠 그런 것들이. 저희 좋아합니다. 저희 괜찮습니다. 뭐 MBC 앞에 뭐 그런 기사가 떴었어요. MBC 앞에 아나운서들 여 아나운서들 모여 뭐 심각히 뭐 이런 기사가 딱 나오고 여자 아나운서들이 이런 일이 그렇죠 이런 일이. 근데 알고 봤더니 데모했어. 그렇죠. 피켓 들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뷰징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제목과, 그러니까 포털에 노출되는 제목과 내용이 일치되지 않고 약간 다른 느낌으로 가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면 짜증이 확 나죠.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며칠 전에 요즘 싸이가 노래를 오빤 강남스타일 되게 좋거든요. 다 안 들으셔본 분들 같아. 싸이는. 아직 안 들어봤어요. 세계 차이가 많이 나요. 어쨌든 이제 클럽 음악이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싸이가 YG 패밀리로 갔거든요. 그래서 YG에 가서 이제 했더니 기사 제목이 방금 그런 거였어요. 싸이 YG로 가더니 이런 짓을. 그래서, 난 무슨 싸이가 YG 가서 뭐 나쁜 짓 했나 눌렀더니 차트를 1위부터 6위까지 점령했다. 말도 안 되는, 짜증이 확 올라오는. 괜히 그 기사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기사 어뷰징도 문제지만 얼마 전에 작년이죠. 막 블로그 마케팅이 좀 문제가 굉장히 파워블로그 마케팅 굉장히 문제가 됐던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뷰징이 다른 뜻도 있어요. 언론사들은 검색어 첫 페이지에 자기 기사가 노출되고 싶어 가지고 목숨을 걸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기사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살짝만 바꿔가지고. 신문 보내고 한 10분 있다가 또 한 번 살짝 바꾸고 또 보내고 또 살짝 바꾸고 또 보내고. 인터넷에서 자주 그렇게 하는 매체가 몇 군데 있으면 세 글자의 뉴로 시작하는 검색어가 좀 그게 심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낚시질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낚시질을 많이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그냥 언론사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언론사들이 직접 나서면 좀 이렇게 보기 안 좋으니까 이제 파워블로거들이나 업체 이제 파워블로거나 이런 걸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검색어 조작 문제랑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을 대거 고용해가지고 특정 검색어를 막 올린다거나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 뭐 이런 형태로 동원됐던 이런 과열된 온라인 마케팅도 좀 포털에서 노출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반 대중들이 사실 판단할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뭐 제품명 뭐 프렌치 카페를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기사가 나온다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할 텐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치밀하게 들어오니까 짜고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쿠션 먹고 들어와서 사실 뭐 저희는 이걸 이렇게 뭐 온라인 광고로 밥을 먹고 살지만 저희도 깜빡해요 그냥. 옛날에 뭐 압구정 사과녀 같은 경우가 뭐 그런 거거든요. 무슨 여들 많았죠. 네, 그냥 무슨 여들 하면 뭐 그렇게 치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3쿠션으로 들어오면 모르죠. 3쿠션으로 특정어가 나오고 기사 나오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좀 지나간 다음에 해당 업체에서 이제 아예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거 우리가 우리도 마케팅이었다라든가. 네. 사실 그 압구정 사과여 얘기하시니까 그때 저희 제가 유통하는 회사에 그 하드디스크 광고 모델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 아가씨가 이중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사과를 파는 바람에 저희가 아주 크게 왜냐면 이분이 저희가 업종이 다르니까 아니 근데 이중 계약은 아니잖아요. 짜증이 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좋은 이미지로 나왔으면 상관없는데 그것은 지탄을 받고 있는 분이 저희 그 제품의 웹 카탈로그에는 좋은 제품이에요 사주세요 그러면은 이 고객이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뭐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카탈로그에 나온다고가 밤에는 이렇게 좀 많이 헐벗은 의상으로 나오시면 이게 매치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업체를 이렇게 만나봤는데, 결국은 툴바 업체예요. 툴바. 근데 툴바를 이용해가지고, 툴바 사실 뭐 그걸로 해가지고 뭘 사거나 뭐 거기다가 뭐 돈을 결제하거나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네. 워낙 뜨죠, 근데.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나 이렇게 봤더니만, 순위를 검색어 순위를 이렇게 조작해주는 이런 걸 하더라고. 툴바들 이렇게 막 수백만 개가 깔려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렇게 통신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쓰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뭔가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올리는 거네요. 검색 쿼리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날리고 그래가지고 사실 돈만 주면 그 순위를 막 10위권 안에 막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툴바들이 사실 컴퓨터를 느리게 만드는 주범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지방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 컴퓨터를 원격으로 이렇게 AS를 해드리는데 보면 계속 뭔가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액티브엑스로 깔리는 이런 툴바들인 것 같은데 사실. 은행을 이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깔아야 되는 그런 액티브엑스들 때문에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이 그냥 뭐가 깔라고 하면 그냥 까는 이런 습관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안 업체들이 오히려 그런 툴바를 설치하겠습니까? 눌러보면 설치 안 하면 이용을 못 하니까 설치 안 하면 이체를 못 하는데 설치를 해야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안 업체들이 설치에 예를 누르게끔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툴바 업체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이게 나쁜 표현은 아니고요. 뭔가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아는 뭐 R툴즈 이렇게 RC라든지 뭐 RFTP 뭐 R집 같은 R툴즈 프로그램도 R 소프트웨어 굉장히 좋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좋은데 그 소프트웨어도 깔다 보면 뭐 툴바도 깔아야 되고 최근에는 어떤 홈페이지 특정 홈페이지로 이렇게 시작 페이지로 만드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그거를 사용자가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보통 대부분은 그냥 그 예를 누르는 거에 교육이 돼 있는 거예요. 보안 소프트웨어들 때문에 그 사전 교육이 그 툴바 업체들이 이용하게끔 만든 그런 주범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 저는 이 툴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된 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은행권이나 이런 보안 업체들부터도 그런 게 사용자들이 무턱대고 깔지 않게끔 뭔가 시스템을 고치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툴바 업체들이 뭐 좋은 기능을 제공하는 툴바들도 있지만 이게 데이터 조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컴퓨터를 느리게 하는 부분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이고 사실 검색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문제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툴바에 대해 툴바 쪽을 시작면을 눌러서 제어판에 들어가서 이제 소프트웨어 삭제하는 부분만 아시면 툴바 관리 금방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아닌 건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리스트에서 날짜별로 봐가지고, 어디까지 해가지고, 지우고 지우시면, 툴바 관리 무조건 되거든요. 내가 뭐, 이체를 했든, 하다못해 뭐, 야동을 다운로드 받았든, 필요한 거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저기 들어가, 조금만 지워주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그 이름을 묘하게 해서 되게 많이 그렇게 좀, 그러니까 쉽게 툴바인지 모르게끔 하는 게 또, 있죠. 네. 저희들도 한참 봐야 되죠. 얘는 왠지 써야 될 것 같은 이런 경우도 무료 많아요.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할 때 체크하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특히 이제 코덱 같은 거. 코덱 같은 거 설치할 때. 압축 프로그램. 이거를 깔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제 그리드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도 많고요. 그런 거. 그나마 저 게시자를 보면, 저 게시자 쪽에 좀 이름이 좀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어도비니 이렇게. 어도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저기를 보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렇게 게시자가 없는 경우는, 100%입니까? 아니요, 100%는 아니죠. 근데 저기서도, 왜냐면, 해당 담당자가 자기 게시자 하는 걸 깜빡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기 지금 인텔 같은 게 드라이버가 게시자가 없네요. 게시자가 없네. 그러니까 저 게시자를 사실은 하드웨어 드라이브 업체들도 다 올려버려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저걸 구분하는데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저기에 그러니까 게시자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업체들이 지켜준다면 인텔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그 유명한 데는 놔두고 남은 싹 지워. 그러면 우리도 그냥 개몽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적인 디지털 개몽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그것만 해서 PC가 100만 대 안쪽으로만 떨어지면 툴바를 까는 게 툴바 업체는 망합니다. 우리가 300만 대, 500만 대 이렇기 때문에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100만 대 밑에, 그래서 50만 대, 30만 대, 그러면 누가 그거 쓰나요? 점점 없어지죠. 책을 보면서, 재미났던 내용이, 구글, 이제 검색 엔진 얘기하면서 구글 얘기가 나왔는데, 구글은 직원들한테 업무 시간의 20%를 쓸데없는 데 쓰라고. 참 좋은 회사야. 여러 가지로. 그렇죠. 이 구글이 도대체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쓸데없는 짓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20%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항생님도 계시고, 여기 부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회사 업무 8시간, 앉아있다 8시간 풀로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보통 한 10%에서 20% 쉬거든요. 그 쉬는 시간까지 일해라. 구글을 위해서. 이게 구글의 20% 되더라고요, 생각합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로. 그러니까 20%를 노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노니까. 안 노라고 해도 놓을 거니까. 그거를 구글에서 놀아. 구글에서 정해준. 네가 하는데, 그러니까 A라는 회사 업무 안 하면 B라고 너 개인 프로젝트라도 알려다오 뭐 하는지. 라고 하는 게 구글이 굉장히 정확하게 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쓸데없이 전혀 업무하고 연관 없는 걸로 놀지 말고, 그 틀 안에서 놀아라. 약간 황당한가요? 이런 시각은 굉장히 처음이고, 사실 구글의 이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많은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구글은 이렇게 해서 이제 직원들의 복지가 좋다, 막 이런 방향으로 소개된 건 봤는데, 지금 대표님처럼 얘기하는 건. 언어니까. 언어니까 그걸 통해서 그 20%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게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무인 자동차 나오고,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너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왜냐면 다른 생각하는 데들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대표께서는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도 20%를 좀 이렇게 쓸데없는데 쓰셔서 미술품에 대해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어울리지도 않으실 것 같은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요. 럭셔리한 미술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다. 그래서 또 실제로 요즘 미술품에 대한 어떤 투자도 하신다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투자도 하고 있고요. 일단 투자 얘기부터 잠깐 드리면 럭셔리한 정도의 수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전세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미술품 분야가 파나 쪽이에요. 파나요. 파나는 상대적으로 좀 싸죠. 굉장히 싸죠. 1억 하는 작품도 파나로는 50만, 30만 원,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씩 할 수 있고요. 파나가 올라갑니다. 지금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죠. 아티스트, 문화 테러리스트라고도 표현되는데, 뱅크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간만에 아는 사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길거리에다가 막 낙서를 맞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고 나는데 누가 이렇게 벽에다가 쓸데없는 낙서를 해놨어. 뭐 사람 목을 이렇게 메어가지고 위에서 뭐 다른 사람이 땡기고 있는 뭐 그런 그림. 그래서 막 이래가지고 그 하얀색 페인트 있죠. 그거 지우는 걸 해서 다 지웠다 이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제 막 여기저기. 하얀색 도화지도 생각하고 또 그렸나? 또 그리고 이제 그래피티니까 막. 그라비티를 하는 거죠. 네, 그래피티. 근데 그래피티인데 스텐실 기법이라 그래서 종이 같은 것에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미술 시간에 예, 뿌리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작품이 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뭔가 해악이 있더라 이거죠. 영국 경찰이 이렇게 있으면 경찰 뒤에 이렇게 돈을 받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경찰 앞에서는 이렇게 봉투 들고 뒤에서는. 그래서 야, 저 그림 재밌다. 내 거는 안 지울 거야. 놔둬봐. 건물주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품 보러 사람들이 온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 오더니 뱅크시. 그러면 뱅크시가 뭔가 사인을 보고. 그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벽화 그림이 최근에 소더비 경매에 나왔는데 몇십억은 아니고요. 한 5억? 6억? 그 정도에. 그 벽화 그림은 어떻게 경매하죠? 벽을 통째로 뜯었습니다. 뜯었어. 예. 뭐, 입는 사람들은, 그죠? 몇 톤이 되는, 바위 동기놓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경매 금액이 얼마인지는 검색하면 나오겠네요. 나오죠. 다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거를 인정해주는 업체가 생겼어요. 이 사람 작품을 그러니까 맡긴 거죠. 네. 인정을 해서 사인을 이제, 개별 번호, 럼버링을 매겨서, 뱅커시가 직접 사인을 직접 하는 거죠. 사인은 직접. 그러니까 판화로 찍어내는데. 인증을 해야 돼. 인증을 해주고, 이건 내 작품이 맞다. 판화는 아시겠지만 또 몇 개만 찍잖아, 이런 제품들. 그렇죠. 100개, 200개 찍지 않고. 그렇죠. 보통 이제 100, 번호를 100/1, 100/. 그리고 원본을 폐기하는 것도 있고. 네. 뱅크시 작품이 판화로 의미가 있는 건, 왜냐면 대부분의 원본 작품들이 벽에 겹쳐있기 때문에 판화가 더 가치가 있죠. 그래서 최근 아니고 한 2, 3년 전에, 한 3년? 4년 전에 제가 이제 받아놓은 그 작품이 이베이에서 낙찰을 받았을 거예요. 한 점은 갖고 싶더라고요, 꼭.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짜도 많이 사봤는데, 그건 이제 충족되지 않아서, 한 5,000불 정도에 샀어요. 5,000불 정도 샀는데, 지금 그 작품이 한 15,000불 정도까지 올랐더라고요. 파란데도. 예. 3배 올랐군요. 네. 요즘 보면 이제 올해가 선거의 해잖아요. 또. 그래서 양대 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지금 23일인가요? 오늘 우리가? 네, 오늘은 23일. 오늘 뭐 저녁에 또 뭐 대권으로 나오실 분인지 알 분인지 힐링 캠프에 나온다 그래서 참 오늘 검색어가 많던데요. 뭐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자신을 이렇게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아까도 이제 이직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를 많이 검색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때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데 궁금증하는 분도 많거든요. 쓸데없이 뭐 노출하고 이런 거 말고 정상적인 좀 방법으로 어떤 그 노하우가 있을까요? 본인이 많이 검색되게 하려면 사실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또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많은 일을 한다는 의미는 헌혈도 많이 하고 네. 뭐, 어디 가서 오늘 헌혈했다. 자기 이제 블로그에 쓰겠죠? 그러니까 네. 블로그에 새해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혈을 했다. 사진도 올리고, 스스로가 뭔가, 내가 착한 소시민의 어떤 컨셉을 잡았다라고 하면, 그대로 똑같이 행동에 옮기면 되는 거죠. 오늘은 어디 가서 헌혈했고, 오늘은 밥 퍼주는 센터에 가서 그런 활동을 했고, 오늘은 시골에 그냥, 내려갔다라고 자기 스스로 좋은 콘텐츠를 많이 올리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이분이 남해 바다에 무슨 펜션에 놀러 갔다고 칠게요. 네. 근데 이제 펜션에 놀러 가서 있었던 일을 사진하고 같이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012년 여름 남해에 간 사람은 이분 혼자는 아니죠. 많이 계시겠지만 네. 그 펜션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서 높은 파도가 일었다 이거죠. 네. 이 사람이 그걸 또 찍었어요, 쭉. 근데 사람들이, 남해안에 7m 높이 파도, 인명에는 지장 없어라고 하면, 무조건 이 사람이 찍은 이 펜션과 이걸 다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일련의 것들이.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한다는 건, 많이 돌아다니고, 많은 콘텐츠를 쌓아서 자기한테 갖다 넣어 놓으면,
최소한 남해 놀러 갈 때마다 이 사람의 컨텐츠는 계속 회자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7m 파도가 얘기 날 때마다 회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뭐 헌혈을 했는데 몰라 1년에 뭐 5번 6번 헌혈하는 사람이 있대? 라고 할 때마다 또 회자가 될 거고요. 뭔가 어쨌든 그 자신만의 컨텐츠를 꾸준히 뭐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뭐 자기를 피하라는, 그러니까 특별히 어디 가서 피하라는 게 아니고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PR, 이것도 플랫폼인가요? 하나의 자기의 플랫폼이 되는 건가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하는데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 뭐 장인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아웃라이어에 나오는 얘기죠. 아웃라이어. 10만 시간의 법칙. 10만 시간. 아니, 10만이 아니라 만 시간의 법칙인가요? 만 시간? 네. 하여튼 뭘 한쪽 1만 시간. 분야에서 한 10년을 하니까 진짜 뭐 그쪽에서는 완전히 장인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책을 계속 보면서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검색이 결국은 권력이 된다, 이런 말이었는데, 요걸 이제 TV 쪽에 옛날에 TV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TV에 나오는 그 자체가 권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TV에 나오고 싶어도 사실 잘 못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되게 유명한 사람들, 뭐 유명한 연예인 이런 사람들은 TV에 나와가 별걸 안 해도 그냥 계속 그 사람을 비춰주는 뭐 이런 게 수가 되죠. 어? 그러니까 뭐 청바지를 짧은 걸 입어, 긴 걸 입어. 그 공항 패션 이게 예를 사실은 들면. 예, 별거 아닌데 그냥 이슈가 되는. 예, 결국은 TV에 많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검색이 많이 되는 거하고 이렇게 좀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저는 계속 이렇게 검색 당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데, 검색이 잘 되면 우리 기사가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내 기사, 내 얼굴이 많이 이렇게 검색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사람한테 권력이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기사를 막상 이렇게 제 이름으로 기사를 썼는데 사람들이 뭐 1000명이 봤느냐, 10,000명이 봤느냐, 10만 명이 봤느냐에 따라서 그 일단은 스스로 느끼는 뿌듯함도 있지만 그거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거나 뭔가 다른데 퍼날르거나 이런 리액션이 있었을 때 더 이렇게 보람도 느끼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뭔가 인터넷에 뭔가 아까처럼 뭔가 내가 행위를 했을 때 누군가 반응을 해줬을 때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회자가 됐을 때 느끼는 그거 자체가 이제 검색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렇죠. 검색이 됐다는 거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그 뭐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거고 자기 직업에서의 그런 뭔가 자부심을 또 높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자체가 뭐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그게 경력이 되고 권력이 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총선에서 뭐 SNS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을 그 공천을 하고 그런 네.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경우가 좀 난리가 많이 났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 우리나라 그 정치인 좀 나이 많으시는 원로 정치인들은 그 이메일도 잘 안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막 SSS 전단팀 그래가지고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신모 씨가 계세요. 그분이 요즘 거의 뭐 국회의원들 뭐 보좌관들 이런 분들한테 강의하러 다니시라고 아실 겁니다. 신모 씨 아시죠? 막 그렇게 되는 거 보면서 이게 좀 병폐도 없지 않아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님은 그냥 현재 페이스북에 친구나 트위터를 하시면 팔로워가 몇 명 좀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팔로워 숫자는 지금 한 2,000명 좀 넘는 것 같고요. 예. 페이스북 친구는 최근에 세워보지도 않았는데, 예. 300명 정도 넘는 것 같고, 이렇게 친구들 세워보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아, 그렇죠. 숫자는 잘 안 세보죠.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예. 달리 좀 질문을 하면, 그 SNS라는 영역이 이제 사실은 되게 그 경계선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영역과 방금 말씀드린 검색도 가능한 공적 영역의 어떤 경계선 사이에 있는데, 저자께서는 생각하신다면 SNS는 좀 더 사적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사적 영역이돼. 네. 그걸 이제 본인이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면 그런 사태가 일어났죠. 그렇죠. 뭐 자기 이렇게 애인하고 애인한테 그냥
모텔 가서 보자. 뭐 이렇게 한 날리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정인 가게 한마디 그 다 다 들어라고 말았는데 실시간으로 중계하셨다. 그런 일련의 것들이 무지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SNS는 그냥 사적인 영역이라고 그냥 누가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이메일 같은 거구나라고 해서 이제 일어난 건데 메시지 같은 거다. 그거를 이제 조절을 본인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최근에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보면 친구들도 친한 친구라고 또 한 번 더 묶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의 그레이드를 두게 돼 있고 막 하고 있어서 사적인 영역인데 뭐 트위터는 저는 좀 약간 라디오하고 좀 닮아 있다. 내가 떠들긴 떠들되 거꾸로 내 방송 채널을 그쪽에서 얘는 너무 시끄러워 닫어. 뭐 얘는 얘 말 듣기 좋아. 아까 팀장님 질문해 주신 내용하고 약간 또 겹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얘기 그냥 무조건 좋은 얘기 아니라 실천적이고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 촌철 살인 같은 멘션이 계속 날라와야 되죠. 그래서 이회수 같은 분들은 무조건 한마디만 해도 막 팬들이 늘어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똑같이 이해수하고 똑같이 이해수한 멘션 똑같이 올리잖아요. 재수 없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해. 그래서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마팔도 적당히 해나가면서 늘려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느낀 게 SNS가 막 이렇게 사용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면서 점점 더 예를 들면 거짓말하기 힘들어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는 것처럼 딱 올렸는데 실제로 뭐 어디를 갔다고 올렸는데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못 봤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막 인터넷상을 통해서 검증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도 검증이 되고 사진 찍을 때 기본 세팅을 자기가 로케이션 지정을 해놓으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나는 찍으면 자동으로 내 위치가 올라간다라고 해놓잖아요. 그러면 나 밖에서 출입 사진 찍어서 온 거예요. 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고 집에서 올렸는데 해수욕장 되게 멋있네요. 그랬더니 대표님 근데 왜 위치는 고향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무서운 거죠.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굉장히 그게 SNS를 볼 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무서움. 그러니까 이 검색을 당했을 때는 사실 이게 검색 당하고 싶은 욕구도 있죠. 이렇게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그렇지만 검색을 안 당하고 싶은 것도 검색 당하면 굉장히 이렇게 공포를 느끼는 거죠. 신상털기에 당할 수 있는 이런 위험도 있고. 그건 잘못된 오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위터는 무조건 오픈 베이스 된 SNS고요. 트위터는 기본적으로 내가 다이렉트 메시지 날린 건 빼고요.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클로즈드 SNS예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책을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광고주가 되어서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약간 그 앞줄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뭐 구글은 이렇게 트렌디한 시사 용어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찾아보고 할 수 있는데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은 찾아보기 힘들더라라고 되는데 그런 영역이 데이터 이제 소요라든가 운영의 비용 뭘까 한번 검색해보고 그러면 어쨌든 부하 엄청 주거든요. 사실 이렇게 누군가 들어와서 계속 검색을 하면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막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각 포탈에서. 그래서 광고주가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최근에 약간 트렌디한 인사들에 대한 조회수 이런 걸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봐라. 광고주들에게만 오픈하는 그 네트워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봐라라고 하는 말씀드린 겁니다. 네이버 키워드 뭐 이런 데 들어가 봐도 검색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거 나오고 그러죠. 키워드의 가격 같은 것들 막 나오고. 그렇죠. 가격 나오면서 가격보다는 이제 그 조회에 대한 어떤 걸 한번 보라는 거죠. 최근에 뭐 저는 사실 예측을 해보거든요. 차기 주자, 대권 주자 누가 될 것인가 보면 조회수가 쭉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안철수지 같은 경우는 막 어제 생각내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조회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가 이제 곧 나오겠지만 주간별로 계속 방송사에서 때리잖아요. 아마 이번 주는 조금 높아는 질 것 같고요. 이 책에 대한 거품이라고 해야 되나? 책에 대한 이슈 부분은 호기심 부분이 좀 빠지고 나면 다시 이제 1, 2주 지나고 나면 빠질 거란 말이죠. 한 2주 지나고 나면 그때에 만약에 민주통합당에서 경선하는 단계에서의 조회수라든가 이거는 20, 30대일 수도 있고 30, 40대일 수도 있고 뭐 그 연령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당장은
근데 분명한 거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통계치의 표본의 숫자로서 충분히 의미 있는 유의미한 숫자로서의 성과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표 하면은 왜 95% 신뢰 수준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로서 왜냐면 검색은 자기가 검색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궁금한 거를 검색하는 거고 관심이 없으면 검색 안 하거든요. 관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뭘까, 이 사람 누굴까라고 해서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설문조사 결과보다도 더 정확할 수 있다. 저도 이걸 좀 해보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페이스북에 광고주가 돼봤어요.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런 데도 광고주가 돼봤어. 그 돼보기 전에는 요만큼밖에 못 봤어. 페이스북은 뭐 요런 거야. 일반인들이 보는 그 부분밖에 못 보고 그냥 이게 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페이스북에다 광고를 하면서 그걸 해보니까 그 안에 일반인들이 못 보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렇게. 그렇죠. 관계에 대한 게 보이죠. 그런 것들이 왜 이 광고가 나한테 보였을까? 네.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진짜 그냥 일반 사용자 입장일 때는 못 봤던 그런 것들이 뒤에 많이 있구나. 세상을 사실 헛살았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다르고 또 이렇게 페이스북에 내가 접속했을 때 나한테 보여지는 광고하고 내 친구가 접속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여지는 광고가 다르는 이게 결국에는 요즘 나오는 빅데이터 논란하고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왜 똑같은 단어를 검색을 해도 다른 결과가 나올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빅데이터하고 이게 얘기가 좀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검색을 했을 때 다른 결과들이 보여주는데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굴러가는지 좀 대표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똑같은 검색을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한테 보여주는 광고가 다르고요. 여자한테 보여주는 검색 결과도 다르고 광고도 다른 거죠. 개인화 서비스의 일종이고요. 빅데이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일반 여기 청취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소개를 하자면, 과거에 정형화된 데이터, 그러니까 뭐 숫자로 되어 있는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와 뭐 주소라든가 대화라든가 뭐 카톡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컴퓨터가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거든요. 네. 그 안에서 질서를 찾고 이걸 통해서 향해 나갈 방향을 찾겠다는 게 빅데이터의 큰 사상인데 그 빅데이터에 그걸 추리는 그 CRM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이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개인의 욕망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여자냐 남자냐. 만약에 똑같이 프렌치 카페 여기 앞에 있는데 프렌치 카페 협찬인가요 이거? 네, 협찬입니다. 협찬입니다. 곰돌이 협찬입니다. 정말요? 네. 예. 그럼 곰돌이를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프렌치 카페가 있는데 남자가 쳤을 때 프렌치 카페 의미와 여자가 쳤을 때 검색했을 때 키인 쳤을 때 프렌치 카페 의미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남자는 프렌치라는 말을 프렌치 카페라고 치면 이 사람은 단순하게 이 커피 잔을 의미하는 걸 거야. 근데 여자가 프렌치 카페를 검색하면 프랑스풍의 카페를 앞에 보여주는 거죠. 저는 좀 더 심한 거를 의미했습니다. 네, 19금으로 가시는군요.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빅데이터라는 게 어떤 방금 말씀하신 큰 데이터에서 이걸 찾다 보니까 그 큰 데이터가 모이는 과정 또는 그 수집하는 과정 또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법적이라고 하면 좀 심하고 어떤 그 윤리의 논란이 끊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산행을 치면 그렇죠. 뭐 우리가 저는 사실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와이프하고 그다음에 카드 회사가 제일 무섭거든요. 카드 회사는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뭘 많이 먹는지, 언제 기름을 넣는지, 주로 어디를 가는지까지 제가 현금으로 쓰지 않는 한.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내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떨 때는 뭐 포인트란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분석해서 저한테 막 무섭게 아까 자전거 얘기했지만 뻑하면 자전거 광고가 막 뜬다든지 네이버에 블로그에 그러면 사실 움찔움찔할 때가 평소에 자전거에 검색을 많이 하니까 아시겠죠? 자전거 검색을 하다가 무슨 이렇게 그 구글 이런 데 가면 그 광고판이 다 자전거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저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어떤 윤리성이라고 하면 좀 너무 좀 세게 나간 거고 빅데이터 분석 뭐 이런 거에 대한 트렌드긴 하지만 좀 평소 가지고 있으셨던 생각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을 때 권유를 하는 거는 사실
광고가 되는데 제가 필요할 때 다가오는 건 광고 아니더라고요. 정보죠. 예, 정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이러한 뭐 동네는 어떻습니까? 뭐 분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알라는 건 하나하나가 다 정보인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오죠. 쏙 들어오죠. 그 광고냐 정보냐의 차이에서 사실 이게 이 빅데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전거 광고가 지금 계속 이제 뭐 부장님한테 계속 나온다고 하시는데 아마 자전거 광고들이 나중에 나오다가요. 자전거를 아직 안 샀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거꾸로 인간이 이게 빅데이터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의 광고만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예를 들면, 이 정도면, 이 정도 검색했으면 자전거 샀으니, 이젠 자전거 그 모자를 검색을. 아니요. 자전거를 안 샀음에도 불구하고, 안 산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이쪽 업체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광고, 야, 저 사람들 지금 자전거 광고 나가면 이 사람 눈치챌 거니까, 조금 이따 한 템포 지나가서 지금 항상 업무 중에 깨지는 거네. 그쵸 광고도 아니, 지금 업무 시간이가 나가면서 짜증내 이거 말고 자전거 타고 어디 갈만한 곳 이런 거 소개해 주는 건가? 한 단계 더 갈 수도 있는데 아니 네. 그거보다 그렇게도 되는데 어쨌든 조심조심 가는 거죠. 광고가 아닌 것처럼 정보로. 예 정보로 그러니까 지금은 광고와 정보가 굉장히 융합돼 있어서 이렇게 묘하게 섞여 있는. 묘하게 그런, 지금은 사실 근데 뭐 아직은 얘들이 뭐 이건지 저건지 구분 못하고 막 덤비고 있는데 그게 이제 더 지능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소비자들은 더 검색을 똑똑하게 해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랑 양질의 콘텐츠를 그렇죠. 쉽게 얻어낼 수 있는. 빨리 자기 혼을 뺏기면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책의 호모 서치앤스의 탄생, 이제 탄생을 넘어서서 호모 서치앤스가 진화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그 검색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검색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색을 잘 당해서 그거를 가지고 나의 사회적인 영향력, 그다음에 나의 지위 높이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보게 된 책이어서 좀 읽는 동안 좀 이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도 좀 읽어보셨으면 예, 검색에 임하는 자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요즘 인정을 받고 막 이런 사람들 중에 파워 블로거 네. 아니면 뭐 파워 트위터리언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들도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호모 서치앤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자기가 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보여지는 건 결국은 이 검색과 관련이 있는 거고. 검색을 잘 하는 사람은 수많은 컨텐츠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나를 찾아온다는 걸 또 이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타뉴스도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 아마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양질의 컨텐츠가 뭐다. 또 검색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일반 이 청취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리고 싶다. 그러면 특장점을 많이 가지시면 되거든요. 뭐 문성실의 요리 이야기 뭐 약간 문제가 되긴 했었지만 결국 그 사람 컨텐츠는 요리였거든요. 네. 그 사람 자기가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계속적으로 올린 거거든요. 만약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DSLR도 있고요. 네. 또 피규어 같은 거 제작하는 거, 뭐 프라모델, 뭐 난초 키우기, 뭐 도전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둘 접근해서 내가 만약에 일반인으로 만약에 특정 컨텐츠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면 이런 미디어 입장에서 볼 때 특정 분야에 이렇게 약간 정통한 달인한테 인터뷰도 할 거고 첫 번째, 그다음 기획 기사도 요청할 거고, 그럼 책 쓰자라는 얘기도 할 거고, 그 순간에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은 전국 강의를 다니고 있겠죠. 프라모델 이렇게 만들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당신의 하루 노년의 나이가 24시간 중에서 12시간을 자도 12시간 남는데 뭐 할 거냐? 노년과 장기만 들 거야. 이제 피규어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하다 3,000% 또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목표가 모르겠어요. 올해 안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시회를 또 하려고 디지털 작품을. 예. 이제는 수집의 단계를 넘어서서, 수집한 거 말고요. 창작으로. 창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게 되면 초빙을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책에도 언급했지만 포털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정보들을 제공해 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시장과 독특한 형태의
검색 지금 시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지식인인 서비스였던 것 같아요. 네이버 지식인이 사람들한테 반향을 일으키면서 막 서로 질문하고 답변을 주고받고 하면서 많이 일으켰는데 사실 지식인이 초기에는 그런 좋은 의도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뭐 지식인 답변을 패러디한 유머가 나올 정도로 지식인의 답변들이 사실 좀 형편없이 흔히 말하는 이제 인터넷에서 초딩들이 답변을 달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항상 여름방학, 겨울방학 시즌만 되면 그들이 온다 이런 그들이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초딩들이 몰려온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식인에 대한 답변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뭘 검색을 해보면 좀 맞지 않는 대답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검색을 이용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그렇죠.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검색자가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뭔가 시스템적인 보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뭐 시스템적인 보완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검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잘못된 검색에서 피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일단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를 포털에서도 이미 알고 대처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쪽보다도 의료 쪽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예. 생명과 직경이 된 건데 예. 뭐 손에 뱉는데 어떡할까요? 대충 아까진기 바르고 누워있으면 다 나가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곤란하니까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전문의 제도가 예, 젊은이들이 붙어가서 이제 질문 답변을 달게 되어 있고요. 또 지식인에 있어서 이제 그 약간 그레이드를 둬가지고 훈장 같은 거를 이렇게 그 등급별로 이렇게 줘놨죠. 신뢰도가 높다는 예,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를 둬서 하는데 분명히 이 사이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뭐 초딩들도 껴 있을 수 있고 한데 예. 굉장히 소수의 인원인 것 같고요. 예. 대다수는 네이버 내부에서도 수많은 그 직원들이 붙어서 모니터링도 하고 또 보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 자체의 지식인에 대한 답변조차도 검색 품질이라고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굉장히 건전하게 운영되게끔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과거 초창기에 비해서 답변들이 뭐 실시간으로 빨리 올라온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오히려 질문인데 이게 질문이 아니고 질문이 무슨 야한 소설 같아요. 내가 뭐 어떻게 누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녀가 뭐 야한 소설처럼 써놓고 당신 생활은 어떠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이 머리가 빠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특정 제가 이제 로그인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로그인을 하면 그 안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답변한 게 이 사람 정도면 충분히 답변을 빨리 해줄 수 있겠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마치 트위터처럼 이제 트위터처럼 올라와 있는데 과거에는 사람들이 막 네이버에서 막 놀기 좋아했으니까 막 하지만 각 포털의 고민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가 크지 않습니까? 네. 다른 작업하다가도 창이 여러 개 열려 있어요. 지식인에 누가 내 답변을 요청하네? 올라오면 하나 해주고 여기에서 성과 예를 들어서 뭐 포인트가 올라가고 뭐 당신은 중수입니다. 나 중수래 이러면서 기분 좋아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액션들이 사실 페이스북에서 다 수용하고 있거든요. 딴 사람들이고 내가 오프라인에서 얼굴하는 내 친구들 예. 내 네트워크에 있는 뭐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이 좋아요. 버튼 한 번으로 사실 이렇게 써주는 거거든요. 써주는 것보다 더 기쁘죠. 남들 보는 앞에서 이게 옷에 핀을 달아준 거거든요. 좋아요. 멘션 하나. 좀 아마 모르겠어도 저는 뭐 바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좋아요 누른 사람 이렇게 발을 정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뭐 좋아요 몇 번 눌렀나? 얘 나 좋아요 몇 번. 누구 외에 몇 명 이렇게 그걸 눌러서 다 보죠. 확인해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확인해본 적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확인 안 해봤어요. 중요한 액션 때, 중요한 액션 때, 뭐, 책을 썼다라든가, 아니면 좋아요 했는지, 아니면 댓글 썼는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어떤 잘못된 액션들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지식인에 대한 보완으로, 지식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잠깐 떠나간 거에 대한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바일이 뜨면서 모바일로 약간 좀, 네이버를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다음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모바일을 통해서 접속하는 거거든요. 약간 달라요. 모바일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답변을 달 만큼
여유롭진 않죠. 시간 자체가. 네. 주로 이제 화장실이든 뭐 버스든 이동하고 이동해도 다 그렇죠. 뺏어가지고. 입력하기도 쉽지 않고. 쉽지 않고. 네. 그리고 내 지인들하고 안부도 해야 되고 카카오톡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SNS라든가 소셜 네트워킹의 시대가 오는 것과 아울러 모바일 시대가 같이 오다 보니까 이제 포털에서의 있었던 사람들의 액션이 약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포털에서 뭐 했냐? 지식인을 내세우기보다도 이제는 실시간 검색, 말씀해 주신 실시간 검색어 순위? 아니요, SNS. 네, SNS 실시간 검색이 계속 올라오고. 되게끔 SNS와 접목을 한 거죠. 그리고 기사들에서도 이제 신문사들도 바로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에서 연동해서 나오게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믹스해서 가고 있는 거죠. 거꾸로 아까 뭐 잘못된 기사들이 그러니까 나오는 부분을 이제는 미투데이라든가 트위터를 통해서 SNS에서는 바로바로 검증이 되거든요. 네. 연동해서 거꾸로 들어와서 여기다 안착시키게끔 남의 화분에 있는 거지만 내 땅에다가 자꾸 깨서 심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게 그 검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새는 애플의 시리 같은 거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검색도 막 진화를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 이치 기반 검색 같은 경우, 이치 실시간 기반. 서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전에 생각하기 어려웠던 앞으로 그 검색에. 검색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검색의 미래는 결국 인간을 향한 검색인 거고요. 자꾸 이제 저도 제가 특히 이제 뭐 온라인으로 밥을 먹고 살아서 그런지 그런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약간 SF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F 소설을 쓰시는 사실 CD만 해도 그게 사실 검색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공식 명칭은 그냥 음성 비서인 거지. 예, 근데 비서인 어쨌든 거죠.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 데이터를 찾아다가 뭔가 답변을 해주는 거니까 검색이 없으면 이제 실현 불가능한 서비스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검색이라고 느끼기 전 이제 사람들은 검색이라고 쉽게 느끼지 않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검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게 계속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검색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에 들어가니까 미래에는 결국에는 검색이 이게 뭔가 정보를 찾는 검색이 아니라 뭐 사람과의 대화하는 것처럼 컴퓨터하고 대화하는 이런 느낌이 결국에는 검색이 이게 궁극적인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인간을 들어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요소가 검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어제 내가 놔둔 내 자동차가 어디 있지라고 하면 어제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네. 제 A-F 주차장에 있습니다라는 답도 나오고 올 거고 그리고 거기 예약했어 점심 식당 누구 베타뉴스 이직 대표님이 나오셔서 점심 식사 이야기 되어 있는데 이미 그 레스토랑은 이직 대표님이 전에 한번 드셨기 때문에 다른 데를 더 선호할 것 같아서 다른 데 인근 맛집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는 외환감이 있으시니까 되는지 아닌지 제가 검색해서 가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까지의 검색은 내가 뭔가를 입력하면 결과를 주는 선에서 끝나는데 그 결과를 이제 그 사람에 맞춰서 가공을 해서 가공까지 해서. 이런 검색이 진화되는 거는 그 다음 단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검색,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검색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클렉스의 최용석 대표님을 모시고 호모 서치앤스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쓰던 그 검색이 정말 중요한 이런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안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이런 사실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검색을 장악하고 검색을 잘 활용하면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게 되었고요. 오늘 정말 이런 걸 이게 들어보면서 저도 호모 서치앤스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앞에 연결해가지고 호모 서치앤스가 되면서 그게 플랫폼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그렇겠네. 오늘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클렉스의 최용석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츠비 매거진의 SF 소설 100년 후 IT 라이프에
리뷰도 쓰고 계시잖아요. 예. 앞으로도 그 멋진 내용으로 계속 이렇게 잘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회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